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귀주성의 한 마을에서 한자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택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단 3주 만에 문맹률 0%를 달성한 한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실험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밀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에 관한 것이에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제 자신도 믿기 어려웠던 일이 중국 남서부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제가 한 달간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떠나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죠. 평소와 달리 주민들 손에는 하얀 종이가 들려 있었고, 무언가 준비한 듯한 표정들이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마을 어르신인 류 아저씨가 앞으로 나서더니 종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종이에는 한글로 우리는 한글을 원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클레어, 우리가 한자를 포기하고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마을 회의에서 결정했소.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수천 년 동안 한자를 써온 중국인들이 갑자기 한글을 원한다니요? 마을 전체가 동요하기 시작했고 지방 신문사 기자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한결같았죠. 왜 하필 한글인가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왕할머니가 내게 다가왔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그 얼굴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죠. 클레어, 내가 65년을 살았는데 내 이름도 제대로 못 썼어. 근데 내가 가르쳐준 한글로는 3일 만에 내 이름을 쓰게 됐어. 이건 마법이야. 왕할머니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시작한 작은 실험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실감했죠. 사실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한 건 아니었어요. 단지 문맹률이 높은 이 마을에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될 줄이야. 마을 어린이들이 한글로 쓴 글자들을 자랑스럽게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특히 12살 미니가 제게 달려와 보여준 종이에는 클레어, 언니 고마워요라고 적혀 있었죠. 그 아이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글자를 읽고 쓰는 기쁨을 발견했을 때 저는 이 일이 단순한 문자 교육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현지 교육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평생 문자를 배우지 못했는데 불과 몇 주 만에 어떻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한글이었어요. 그리고 배움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열망이었죠. 그날 밤 마을 광장에서는 즉흥적인 축제가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처음으로 쓴 글자들을 자랑하며 기뻐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처음으로 사랑해라는 글자를 써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는지 들려드릴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MIT에서 조기 입학 제안 편지를 받았던 그날이었죠. 시애틀에 있는 우리 집 부엌에서 부모님과 함께 환호성을 질렀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17살에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라니. 누구나 꿈꾸는 일이었죠. 클레어, 정말 자랑스럽구나. 넌 항상 특별했어. 아빠의 말씀에 기쁨을 느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공허함이 느껴졌어요. 정말 이게 제가 원하는 길인지 의문이 들었죠. 어릴 때부터 저는 언어에 비상한 재능을 보였어요. 12살에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를 독학했고 15살에는 중국어와 일본어까지 익혔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었어요.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무심코 검색하다가 세계 문맹률 통계를 보게 됐습니다. 중국의 오지 마을들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쓰지 못한다는 기사를 읽었죠. 특히 소수민족이 많은 귀주성의 문맹률이 높다는 내용이었어요. 잠시 멈춰 생각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게 쉬운 내게는 당연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장벽이 될 수 있구나.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저는 국제교육봉사단체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제 언어 능력과 열정을 높이 평가해줬어요. 하지만 막상 중국 오지 마을로 문해력 교육 봉사를 가겠다고 하자 모두가 말렸죠. 클레어, MIT 입학을 포기하고 중국 시골에 간다고. 너무 모험적인 결정 아닐까?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대학은 1년 후에도 갈 수 있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기회는 지금이라고 생각했죠. 준비 기간 동안 저는 중국어 실력을 더 다듬고
문해력 교육에 관한 책들을 탐독했어요. 특히 문자 습득의 인지 과정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글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됐죠.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는 설명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글은 배우기 쉽고 체계적인 문자야. 이걸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봉사 떠나기 전날 한국인 친구 하린에게 연락했습니다. 하린은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1년간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어요. 그 아이에게 한글 학습 자료와 간단한 교재를 부탁했죠. 클레어, 중국인한테 한글을 가르친다고? 와, 대단한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 하리는 즉시 자료들을 보내줬고 유튜브에 있는 한글 학습 영상들도 추천해줬어요. 이렇게 미국인인 제가 중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기묘한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귀주성으로 향하는 동안 과연 이 계획이 통할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설렘도 컸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에서 저는 제 인생의 목적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어의 힘으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싶어.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제약인지, 그리고 그 벽을 허무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를 줄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모험을 시작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MIT도 편안한 시애틀 생활도 뒤로하고 저는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었어요. 귀주성에 도착한 첫날은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중국의 발전된 도시 이미지만 알고 있던 저에게 이곳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협곡 사이에 자리 잡은 양사오 마을은 전기가 들어온 지 겨우 10년. 포장도로는 5년 전에야 생겼다고 했죠. 마을에 도착하니 현지 안내자 장 선생님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이 지역에서 20년간 교편을 잡은 분으로 제 봉사활동을 지원하게 된 분이었죠. 미국에서 온 학생이 이런 오지 마을까지 온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거예요. 장 선생님의 말씀대로 현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마을 학교에 도착해보니 교실은 있었지만 정작 아이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죠. 대부분이 농사일을 돕거나 일찍 학업을 포기했다고 했어요. 다음 날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과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중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클레어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글자를 배우고 싶어요. 주민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중 왕할머니가 앞으로 나와 손을 잡아주셨죠. 고맙구나. 어린 아가씨가 머나먼 곳에서 우릴 도우러 왔다니. 그런데 제가 준비한 참가 신청서를 나눠드리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고 몇몇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죠. 장 선생님이 귓속말로 알려주셨어요. 대부분이 서명을 할 줄 모릅니다. 자기 이름조차 쓸 수 없어서 창피해하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제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 이분들에게는 평생의 장벽이었던 거죠. 저는 급히 계획을 바꿔 손가락 지문으로 참가 의사를 표시하도록 했어요. 참가자 중 한 분인 류 아저씨가 조심스레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이 한자를 배울 수 있을까요? 너무 복잡해서. 류 아저씨는 50대 중반의 농부셨는데 손녀를 위해 글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마음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고민이 깊어졌죠. 한자는 수천 개의 글자를 외워야 하는 복잡한 문자 체계입니다. 과연 짧은 봉사 기간 동안 어르신들께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임시 숙소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컴퓨터를 열고 할인이 보내준 한글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자음과 모음 24개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이 떠올랐어요. 만약 한자 대신 한글로 시작한다면 문자의 기본 원리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곧바로 의문이 들었죠. 중국인들에게 한국 문자를 가르치는 게 맞는 걸까? 문화적 충돌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오만한 발상은 아닐까? 다음 날 용기를 내서 장 선생님께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한자 대신 먼저 한글로 문자의 원리를 가르치면 어떨까요? 나중에 한자로 연결할 수 있고. 예상대로 장 선생님은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중국인에게 한국 문자를요? 클레어, 그건 좀. 하지만 제가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배우기 쉬운 특성을 설명하자 장 선생님도 잠시 생각에 잠기셨죠. 한번 시도해볼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참가자들의 동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다음 날 제가 한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놀랍게도 주민들은 거부감보다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12살 미니가 적극적이었죠. 선생님, 그럼 하루 만에 읽을 수 있다는 게 정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특별한 한글 실험이 시작됐어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기적의 시작이었죠. 첫 수업 날, 마을 회관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린아이부터 80대 할아버지까지 약 30명의 주민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칠판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특별한 여행을 시작할 거예요. 글자의 세계로 가는 여행이죠. 준비해온 한글 포스터를 벽에 붙였어요. 자음과 모음표가 적힌 큰 종이였죠. 주민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게 뭐요? 그림인가요? 누군가 물었어요. 이건 한글이라는 문자예요. 한국에서 사용하는 글자죠.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600년 전에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글자랍니다. 한글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점,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한다는 점을 재미있게 풀어서 이야기했죠. 할인이 보내준 그림 자료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고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 놓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이고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주민들도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글자 모양과 소리의 연결성이 직관적이라는 점에 놀라워했죠. 이렇게 쉬운 원리가 있었다니. 자음과 모음을 설명한 후 이제 실제로 결합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제가 준비한 첫 단어는 김치였습니다. 한국 문화를 소개하면서 관심을 끌기 위해 선택한 단어였죠. 김치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하며 칠판에 김치라고 썼어요. 자, 이제 다 같이 읽어볼까요? 김치.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주민들도 조금씩 소리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12살 미니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알겠어요. 김은 고임의고 치는 축이에요. 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아이가 앞으로 나와 칠판에 김치를 썼을 때 교실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도 너무 기뻐서 미니를 꼭 안아줬어요. 정확해. 정말 잘했어. 이 작은 성공이 모두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어요. 이어서 BTS, 삼겹살 같은 한국 관련 단어들로 수업을 이어갔죠.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한글 학습의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놀라운 건 그날 오후에 벌써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간단한 단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발음은 어색했지만 글자와 소리를 연결하는 기본 원리를 이해한 게 중요했죠. 둘째 날에는 한국어 단어가 아닌 중국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연습을 했어요. 이건 제가 밤새 준비한 특별 교재였죠. 니하오 니하오를 한글로 니하오라고 적었어요. 주민들은 자신들의 언어가 다른 문자로 표현되는 것을 신기해했어요. 이렇게 우리 말도 쓸 수 있군요. 왕할머니는 손녀 이름인 샤오링을 한글로 써보시더니 문시울이 붉어지셨어요. 내가 평생 손녀 이름도 못 썼는데 이제 쓸 수 있구나. 셋째 날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류 아저씨가 한글로 자신의 생각을 적은 종이를 들고 오셨거든요. 클레어 선생님, 제가 처음으로 제 생각을 글로 썼어요. 평생 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인데 류 아저씨의 종이에는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죠.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문자로 표현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한편 이 소식이 마을 밖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인근 마을 교사들이 견학을 오기도 했죠. 아직 완전한 지지를 얻지는 못했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놀란 건 참가자들의 학습 속도였어요. 문자의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걸 직접 목격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한글의 우수성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 그리고 그들의 잠재된 능력이 더 큰 원동력이었죠. 클레어 선생님, 내일은 뭘 가르쳐 주실 거예요? 매일 수업이 끝날 때마다 미니가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 아이의 반짝이는 눈빛에서 저는 이 작은 실험이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바꿀 인생들을 봤어요. 수업 첫 주가 끝나갈 무렵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평생 글자와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글을 읽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었죠. 그날은 5번째 수업날이었어요. 교실에서 간단한 문장 쓰기 연습을 하고 있었죠. 65세 왕할머니는 항상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열심히 따라오셨어요. 손녀 미니를 위해 배우고 계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수업 중간에 갑자기 왕할머니가 손을 드셨어요. 클레어 선생님, 제가 혼자서 읽어볼 수 있을까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왕할머니께 향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글로 적은 간단한 문장이 있는 카드를 건네드렸어요. 그 카드에는 나는 김치를 좋아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죠. 왕할머니는 안경을 고쳐 쓰시고 카드를 가까이 들여다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한 글자씩 읽기 시작하셨죠. 나, 는, 김, 치.
을, 조, 아, 합, 이, 다. 마지막 글자를 읽으신 후 왕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글을 읽었어. 할머니의 손녀 미니가 달려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교실 전체가 감동의 분위기에 휩싸였죠. 저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완벽하게 읽으셨어요. 왕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글을 읽었어. 내 손녀가 학교에서 받아오는 편지를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작은 교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주민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모두의 눈빛에서 읽혔어요. 이틀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농부 류 아저씨가 수업 시간에 자신이 쓴 편지를 들고 오셨거든요. 손녀에게 쓴 짧은 편지였는데 한글로 삐뚤빼뚤 적혀 있었어요. 내 손녀 메이링에게 할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류 아저씨는 그 편지를 읽으시다가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끊겼어요. 평생 내 손녀에게 이런 말을 글로 전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그 순간 저는 이 작은 실험이 단순한 문자 교육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은 사람들의 삶, 그들의 존엄성,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었죠. 놀라운 건 참가자들의 열정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도 주민들은 집에 가져간 연습장에 밤늦게까지 글씨를 연습했다고 해요. 아침이면 누가 먼저 교실에 도착해 있을 정도로 배움에 대한 갈증이 대단했죠. 한 주가 지나자 참가자 대부분이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평생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기적이었죠. 이 소식이 주변 마을로 퍼지면서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20명이었던 수업이 어느새 50명까지 늘어났죠. 교실이 좁아서 마을 광장에서 수업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도 한글로 시작해서 한자까지 배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늘어났어요. 참가자들은 한글이 문자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죠. 또한 자신감도 생겼어요. 이렇게 쉽게 한글을 배웠으니 한자도 조금씩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용기가 생긴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마을 바깥에서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특히 지역 교육 담당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어요. 중국인에게 왜 한국 문자를 가르치는지, 그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인지 의구심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과를 목격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문자를 알게 된 사람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들은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죠. 수업이 본격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히게 됐어요. 어느 날 아침, 교실에 들어서니 지역 교육청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 선생님 옆에는 처음 보는 두 분이 더 있었죠. 클레어, 이분들은 리 선생님과 왕 선생님입니다. 지역 교육청에서 파견 나오셨어요. 왕 선생님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어요. 중국인들에게 왜 한국 문자를 가르치고 계신가요? 이건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자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한글은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라서 기초학습에 효과적입니다. 리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하지만 중국의 문자는 한자입니다. 우리 문화의 근간인 한자를 두고 외국 문자를 가르치는 건.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류 아저씨가 교실로 들어오고 계셨죠. 선생님들, 저희가 50년 동안 배우지 못한 한자를 이제 와서 배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글은 단 일주일 만에 저희가 읽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류 아저씨의 말에 교육청 사람들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고당 선생님이 다시 반박했죠.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중국인은 한자를 써야 합니다. 긴장된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들, 오늘 수업을 참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못해 그들은 동의했고 수업이 시작됐어요. 그날은 한글로 배운 원리를 한자와 연결하는 수업이었죠. 한글로 산샤이라고 쓰고 그 옆에 산을 뜻하는 한자 샨을 적었어요. 여러분, 이 한자의 발음은 산이죠. 우리가 한글로 쓸 수 있는 산과 같아요. 소리와 의미를 연결해 봅시다.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반응했고 특히 미니는 칠판에 나와 여러 개의 한자와 한글 발음을 완벽하게 연결했어요. 교육청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수업이 끝나고 리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놀랍군요.
아이들이 한자의 소리와 의미를 이렇게 빨리 연결할 줄은 몰랐습니다. 장 선생님도 한마디 못했죠. 사실 처음에 저도 의심했어요. 하지만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문자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더군요. 왕 선생님은 아직 완전히 설득되지 않은 듯 했지만 수업 내용에 대해선 인정하셨어요. 방법은 독특하지만 결과는 분명히 있네요. 그날 저녁 교육청 사람들은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형식적인 질문들이었지만 점차 진솔한 이야기로 바뀌었죠. 왕 할머니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셨어요. 저는 평생 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시장에 가면 가격표를 읽지 못해 속기도 했고 손녀가 주는 편지를 읽지 못해 늘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비록 한글이지만 처음으로 글자를 알게 됐습니다. 미니의 아버지인 장 씨도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저도 의아했습니다. 왜 한국 글자냐고요. 하지만 제 딸이 일주일 만에 글을 읽게 된 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중요한 건 글자 자체가 아니라 읽고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 진지해졌고 교육청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마지막으로 리 선생님이 저에게 질문했죠. 클레어 선생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 마을 사람들이 한글만 쓰게 하려는 건가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아니요. 제 목표는 한글을 통해 문자의 원리를 이해시키고 그 기초 위에 한자까지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한글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목표는 이분들이 문맹에서 벗어나 자신의 언어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날 밤 회의 후 교육청에서는 한글 실험을 2주 더 지켜본 후 결정을 내리기로 했어요.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시간을 벌 수 있었죠.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클레어, 오늘 잘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저도 이 실험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당신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있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어요. 이제 남은 2주 동안 더 확실한 결과를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남은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두 번째 주에 접어들면서 저는 수업의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제는 한글에서 한자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단계였어요. 문자의 원리를 이해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모국어인 중국어와 문화적 뿌리인 한자를 연결해주는 것이 진정한 목표였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새로운 교재를 들고 교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모든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류 아저씨는 심지어 30분 일찍 와서 전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계셨죠.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어요. 한글로 익힌 발음을 통해 중국어의 성조까지 표현해 볼 거예요. 칠판에 중국어의 4가지 성조를 한글로 표현한 표를 그렸어요. 예를 들어 엄마, 어머니의 첫 번째 성조는 길게 발음하는 느아로, 마마, 마의 두 번째 성조는 올라가는 발음인 느아로 표시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왕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앞으로 나오셨어요. 이건 정말 놀랍군요. 한글로 중국어의 성조까지 표현할 수 있다니. 왕 선생님은 이제 반대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분은 칠판에 여러 중국어 단어의 성조를 한글로 표기해 보셨고 학생들은 열심히 따라 읽었죠. 이렇게 하니 한자가 더 쉽게 느껴져요. 미니가 말했어요. 전에는 한자가 그냥 외워야 하는 그림 같았는데 이제는 소리가 들려요. 그 말이 핵심이었어요. 한자는 의미를 담은 그림 같은 문자지만 초보자에게는 소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너무 추상적이었죠. 한글이 소리와 문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준 거예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참가자들이 한글로 익힌 문자 원리를 바탕으로 한자 학습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거죠.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에게 이런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왕할머니는 손녀 미니와 함께 단어장을 만들고 계셨어요. 한 페이지를 반으로 나눠서 왼쪽에는 한글로 발음을, 오른쪽에는 한자를 적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하니까 한자가 더 이상 무서운 그림이 아니라 소리를 가진 글자로 느껴져요. 리 선생님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셨어요. 그분은 중국 전통 동화를 가져오셔서 한글로 발음을 적고 옆에 간단한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만들어 주셨죠. 문자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었군요. 30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접근법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수업 3번째 주에 들어서자 가장 놀라운 순간이 찾아왔어요. 류 아저씨가 자신이 직접 쓴 짧은 일기를 들고 오셨거든요. 한글과 한자가 함께 쓰여 있었죠. 오늘은 햇볕이 좋았다. 찐티엔 양광 흥하오. 밭에서 일하는데 딸이 찾아왔던 열 라이캉워. 딸에게 내가 글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워가오수 다 워자의 쉐시시즈. 딸이 자랑스러워했다. 다 간다오쩌. 그 일기를 읽을 때 류 아저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문자로 기록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교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고 저도 감격해서 눈물이 났어요. 놀라운 것은 참가자들의 인지적 발전이었어요. 문자가 단순히 외워야 할 그림이 아니라 소리와 의미가 연결된 체계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이 원리를 한번 이해하고 나니 한자도 더 이상 불가능한 장벽이 아니라 조금씩 정복할 수 있는 과제로 바뀌었어요. 교육청에서 파견된 왕 선생님은 이제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 있었어요. 클레어 선생님, 이 방법을 다른 마을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문맹률이 높은 지역은 많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장 선생님과 함께 다음 단계를 논의했어요. 이제 한글은 초기 학습 도구로 활용하고 점차 한자 비중을 늘려가는 계획을 세웠죠. 중요한 건 참가자들이 문자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했다는 점이었어요. 밤늦게 숙소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할인에게 이메일을 썼어요. 할인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 한글이 이곳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어.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어와 문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야. 사람들의 삶과 자존감, 그리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 그 깨달음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죠. 마지막 주가 되자 놀라운 변화들이 마을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죠. 시장 날, 저는 왕할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갔어요. 할머니는 당당하게 가게마다 들어가 가격표를 읽으셨죠. 한 상인이 가격을 속이려 하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15위안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20위안이라고 하시나요? 상인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문맹인 노인들을 속여왔던 관행이 통하지 않게 된 거죠. 왕할머니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윙크하셨어요. 이제 나를 속일 수 없지. 내 눈이 달라졌으니까. 마을 우체국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류 아저씨가 도시에 일하러 간 아들에게 처음으로 직접 편지를 쓰고 계셨죠.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 의미는 그 어떤 명필보다 감동적이었어요. 아들아, 내 아버지가 직접 쓰는 첫 편지다. 내가 보내준 돈으로 글을 배웠단다. 이제 너의 소식을 직접 읽을 수 있어 기쁘구나. 우체국 직원의 눈가도 촉촉해졌어요. 그는 말했죠. 20년 넘게 이 마을 우체부로 일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입니다. 보통은 제가 대신 편지를 읽어드렸거든요. 마을 식당에서는 리우 씨가 처음으로 메뉴판을 읽고 직접 주문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죠. 평생 그림만 보고 주문했는데 이제는 정확히 뭔지 알고 시킬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이들의 출석률이 크게 높아졌죠. 부모님들이 문자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이들의 교육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특히 미니는 반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됐어요. 클레어 언니, 나 이제 의사가 될 거예요. 많이 공부해서 우리 마을을 도울 거예요. 프로그램 마지막 날, 교육청에서 공식 방문단이 왔어요. 그들은 한 달간의 성과를 검토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전례 없는 성공입니다. 문맹률 감소에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처음 봅니다. 교육청장은 제게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클레어 선생님, 저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한글 브릿지 프로그램을 정식 시범사업으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문맹률이 높은 다른 지역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에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MIT 입학을 미루고 온 이 모험이 이제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날, 마을 회관에서 작별 모임이 열렸어요. 참가자 모두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더군요. 그것은 한글로 쓴 감사 편지였어요. 60명 가까운 모든 분들이 각자의 이야기와 감사의 말을 적어주셨죠. 미니가 대표로 편지를 읽어주었어요. 클레어 언니, 당신은 우리에게 단순히 글자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영원히 감사합니다. 편지를 받아들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떠나는 버스에 오르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그 마을에 남아 있었죠.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야. 그것은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가능성이야. MIT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저는 언어학과 문해력 교육에 평생을 바치고 싶어졌거든요. 한 달 후, 할인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양사오 마을의 이야기가 중국 SNS에서 화제가 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한글 브릿지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거였죠. 사람들은 이것을 한글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은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문해력 학습 모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왕할머니와 류아저씨가 주축이 되어 이제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이것이 제가 경험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단 하나의 문자, 단 한 번의 시도가 수백 명의 삶을 바꾸었어요. 단순히 읽고 쓰는 기술을 넘어 문자가 가져다 준 자신감과 존엄성,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의 이야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꿈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영감을 주었다면 주변의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다음 기적의 시작점이 될지도 모르니까요.